마인드 스케치. 대나무 중 최고로 치는 모죽은 씨를 뿌린 후 5년간 물을 주고 가꾸어도 싹이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5년이 지난 어느 날 손가락만한 죽순이 돋아나 주 성장기인 4월이 되면 하루에 80cm씩 자라나죠. 그리고 30m까지 자라납니다. 5년 동안 숨죽이듯 아래로 뿌리를 깊이 내리며 내실을 다지다가 그 후 빠르게 자라나는 모죽. 아무리 열심히 해도 발전이 없고 제자리 걸음 같아 포기하고 싶을 때 모죽을 떠올려 보세요. 노력하는 시간 동안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분명 성장하고 있을 테니까요. 안녕하세요. 마인드 스케치 이승희입니다. 이승희와 함께하는 마인드 스케치, 첫 곡은 이승환의 물어본다 들으셨습니다. 네, 이 시간은 여러분과 함께하는 마인드 테라피 시간인데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으로 우리들의 소소한 일상과 고민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인드 강연을 들으면서 함께 소통하는데요. 오늘도 인천의 마인드팀, 마인드 연구소팀이죠. 국제마인드교육원 김인숙 강사님, 그리고 특별 게스트 이영미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두 분 어서 오세요. 2019년 새해에도 변함없이 마인드 스케치와 함께 해주시는 두 분 뵈니까 너무나 반갑고 기분이 좋습니다. 네. 저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실 올해 또 함께 해주실 유라 씨가 오늘만 개인 사정으로 인해 잠시 자리를 비우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특별 게스트로 이영미 강사님 모셨는데요. 오랜만에 게스트로 마인드 스케치 찾아주셨는데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네, 정말 오랜만에 마인드 스케치에 온 것 같는데 맞아요. 네. 저는 바쁜 일정 때문에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그리고 막내 아들이 이제 내년이면 입학을 하기 때문에 처음도 아닌데 또 학교에 보내려니 또 마음이 분주합니다. 네, 이것저것 준비할 게 많죠. 네, 사실 저희 프로그램이 그동안 게스트가 바뀌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영미 강사님 오늘 특별 찬스를 얻으셨습니다. 네, 저도 개인적으로 영광입니다. 네. 유라 씨만큼 맛깔나게 살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2019년 마인드 스케치 특별 게스트 영미 씨와 함께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사연 읽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에 사는 42세 박주희입니다. 요즘 아이들이 방학인데요. 초등학교 다니는 딸내미 때문에 매일매일 화가 나서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6학년인 딸아이는 방학이라고 매일매일 뒹굴거립니다. 핸드폰을 보거나 게임을 하거나 이게 아이의 일상입니다. 방학이고 이제 곧 중학생이 되니까 그 전에 다양한 경험도 좀 해보았으면 좋겠고 또 많은 것을 좀 보고 배웠으면 하는데 박물관에 가자고 해도 또 도서관에 가자고 해도 안 간다고 버팁니다. 본인이 하기 싫으면 절대 안 하는 아이거든요. 지난 일요일은 시어머님 생신이었는데 온 친척들이 다 모이는 자리라서 우리 가족도 빠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딸내미가 체한 것 같다고 어차피 자기는 밥도 못 먹으니까 안 가겠다고 하더군요. 솔직히 그냥 가고 싶지 않은 것 같았지만 그냥 데려가려다가 더 심하게 체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집에서 쉬게 했습니다. 그런데 가족 식사가 좀 일찍 끝나고 집에 왔는데 아이가 집에 없더라고요. 1시간쯤 지나서 들어오는 아이를 추궁해보니 친구하고 게임방에 갔다 왔다는 거예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아이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프다는 애가 게임방에 간 것도 그렇고 주변 사람이 어떻든 조금이라도 싫으면 아예 안 하려는 아이에게 화가 났습니다.
오늘도 딸아이는 방에서 핸드폰만 잡고 있습니다. 어제 화를 낸 게 마음에 걸려서 같이 영화를 보러 가자고 해도 싫다고 하네요.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아도 인생은 짧다고 하지만 살다 보면 그렇지가 않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이러면 나중에 아이 주변에 마음을 나눈 친구들이 생길까요? 주변 사람들과 잘 어울려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걱정되는 엄마 마음에 이렇게 몇 자 적어봅니다. 네, 사연 잘 들었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가 이렇게 뒹굴뒹굴 하고 싶은 것만 한다면 진짜 잔소리 넘쳐날 것 같아요. 네, 전 아이가 방학 내내 뭘 해야 할지 스케줄을 아이와 같이 짜는 편이거든요. 아, 네, 그래요? 네, 잘 지켜지지 않으면 저도 폭풍 잔소리가 시작됩니다. 시작되죠. 네, 사연 주신 어머님이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자식이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아이의 마음을 바꿀 수 있을까요? 강사님, 오늘 솔루션 궁금합니다. 아, 네. 방학을 맞은 아이가 집에만 있고 매일매일 싸움이라고 하셨는데요. 네, 딸도 스트레스 받고 엄마도 스트레스를 받게 되죠. 맞아요. 이 싸움 그만 끝내고 싶다. 너무 이해합니다. 예, 하지만 저는 이 싸움을 멈추지 마시라고 하겠습니다. 계속 하라고요? 네. 왜 계속 해야 되죠? 너무 스트레스 받는데. 네. 스트레스 받는 대신에 이제는 말로 싸우지 말고요. 마음의 싸움을 하시기 바란다고 이야기 드리고 싶은데요. 아, 네, 오늘의 주제는 마음의 싸움을 하라입니다. 말이 아니라 이제 마음으로 네. 싸워라. 네. 네. 엄마가 아이에게 마음의 싸움을 하는 법을 알려주셔야 하고 또 어머니도 마음의 싸움을 하는 삶을 보여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자체가 끊임없는 전쟁이잖아요. 맞아요. 네, 우리는 수많은 전쟁을 하고 있죠. 자신과의 싸움, 타인과의 싸움, 환경과의 싸움. 인생이라는 전쟁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싸움터에서나 전장에서나 승리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정말 뭐 전쟁을 치른다 그러면 뛰어난 전략 같은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전략. 그 지역의 지형도 잘 파악해야 할 것 같아요. 저 지형도 잘 알아야죠. 네, 두 분 말 모두 맞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옛날에는 전쟁을 할 때 적의 군대와 싸움을 하기 전 양측 진영에서 마주대고 서서 서로의 기세를 꺾기 위한 항우를 벌이며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을 했다고 합니다. 네, 승리의 기세가 어디 있냐에 따라 전쟁의 승패가 갈린다는 거죠. 또 사병들이 이길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는 게 승리에 큰 영향을 줬습니다. 네네. 우리 팀이 전력적으로 약세여도 이길 수 있다는 마음의 싸움이 필요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인생이라는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기 위해선 지식이나 재능, 기술보다는 바로 마음의 싸움이 더 중요합니다. 네. 실제 전쟁에 들어가기 전에 마음에서 먼저 이겨야 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제가 한 가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얼마 전 고양이가 사자에게 겁없이 덤비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예, 미국의 ABC 방송이 텍사스주의 한 동물보호센터에서 촬영한 영상이었는데요. 이 고양이 이름이 바로 베기입니다. 꼬리를 잔뜩 치켜세우고는 우리에 갇힌 사자에게 성큼성큼 다가가서는 사자를 향해 사납게 달려들었다가 물러서기를 반복하면서 기세싸움을 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사자는 몸짓 차이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지만 이 고양이 베기의 거침없는 행동에 움찔 놀라기까지 하는데요. 주인은 고양이가 다칠까봐 말려보기도 하지만 겁없는 고양이는 위협을 멈추지 않았고 급기야는 사자가 고양이를 보고 뒷걸음을 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실제로 맞붙으면 사자가 이기겠지만 고양이가 먼저 항우를 벌여서 이긴 거네요. 네, 그러네요. 이게 마음의 싸움인 거군요. 네, 맞습니다. 마음의 싸움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능력을 훨씬 뛰어넘을 수 있게 만듭니다. 그런데 주희 씨의 딸은 이런 마음의 싸움을 전혀 안 하고 하고 싶은 대로만 본인이 원하는 것만 하고 사는데요. 지금은 부모님 아래 학교 안에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상태 그대로 사회에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주 조그만한 어려움에도 쉽게 포기하고 좌절하고 상처받을 겁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요즘 젊은 친구들 중에서
상처받기 싫어서 집안에서 안 나오는 친구들이 그렇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많다고 합니다. 네. 한창 젊음을 발산해야 할 시기에 일상생활의 대부분을 방 안에서 보내면서 사회와 차단된 상태라는 게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그쵸. 물론 그런 친구들의 이유는 제각각이겠지만 마음의 싸움이 그 친구들을 밖으로 이끌어내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언제부터 이 마음의 싸움을 해야 할까요? 그냥 어릴 때부터 해주면 좋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네. 새가 나는 법을 배울 때 언제 배워야 가장 좋을까요? 나는 것이 무섭다고 둥지 밖으로 나가지 않으면 덩치가 점점 커져서 나는 법을 더욱 배우기 어려워집니다. 그렇겠네요. 네, 나이가 먹을수록 마음을 버리고 고집을 꺾는 건 더 어려워지게 되겠죠. 또 불만도 커집니다. 그래서 마음의 싸움의 시작은 나이가 어릴수록 좋습니다. 그러나 은연중에 부모님들은 아직 어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나이라서 또는 나중에 좀 더 크면 괜찮아지겠지 하면서 사춘기만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이렇게 생각하곤 하세요. 특히 또 사춘기 아이들은 예민해서 마음의 싸움이 더욱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사춘기는 마음의 싸움이 정말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시기엔 뇌의 전두엽이 왕성한 가지치기를 한다고 합니다. 엄청 많은 세포가 잘려나가고 필요한 회로들이 완성되는 중간 과정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춘기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감정 조절 능력이나 여러 가지 충동 억제가 어렵게 됩니다. 네. 대뇌가 폭발적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과잉 생산되는 뇌세포와 뇌로를 정리해서 효율적인 뇌구조가 형성되는 시기가 바로 사춘기입니다. 근데 사춘기는 과학적으로 이렇게 당연히 겪어야 하는 시기인데 조금 그런 과정이 어렵긴 하네요. 네, 그렇죠. 만약 뇌가 그동안 예술적 영역을 사용하지 않는다면은 쓸데없는 회로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을 잘라버리게 됩니다. 만약 언어 회로가 발달했다면 안 잘리고 살아남게 되겠죠. 살아남은 뇌회로는 두뇌 발달로 이어지면서 더욱 견고해지는데요. 그래서 이 시기에 좋은 교육을 받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네, 진짜 중요하게 생각되네요. 또 아이들은 불안정하고 힘들고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요. 그 어려움을 하나하나 이겨낼 수 있게 마음의 싸움을 하도록 도와준다면 아이들의 마음이 훌쩍 자라날 수 있습니다. 네, 좋은 교육으로 뇌를 가지치게 하는 것도 좋지만 마음도 가지치기가 필요한 시기네요. 네. 그럼 오늘 사연 속의 주인공 같은 경우는 어떻게 마음의 싸움을 시작해야 할까요? 일단 어머니가 하실 일이 있습니다. 사연을 주신 주희 씨는 당장 아이의 행동이 바뀌길 원하고 아이가 뭔가 변하기를 바라시잖아요. 네. 하지만 아이의 행동이나 태도를 지적하는 건 그냥 그때뿐이게 되죠. 먼저 아이의 말부터 변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부터요. 영어 공부가 어려울 땐 한국말을 영어처럼 어순으로 바꿔서 말하는 게 도움이 된대요. 한국말은 나는 밥을 먹는다라고 하잖아요. 영어로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어순이 저희랑 반대니까. 네. 나는 먹는다 밥을. 이거 맞나요? 맞습니다. 이렇게 한국말을 영어처럼 어순을 바꿔서 6개월 연습하고 네. 거기다 단어만 집어넣는 거죠. 나는 먹는다 밥을 I eat rice. 그러면 영어가 참 쉽대요. 아, 그런 네. 방법도 있군요. 제가 네. 아까 말을 변하게 하라는 것도 이렇게 인생의 어순을 바꾸라는 겁니다. 하기 싫어요, 싫어요, 안 해요를 좋아요, 네라고 바꾸는 겁니다. 싫어요를 네라고 바꾸기만 해도 마인드의 50%는 바뀐 겁니다. 마음을 바꾸는 것보다 말을 바꾸는 게 훨씬 쉽죠. 그런데 아이들이 들을 리가 없죠. 그쵸. 네. 그랬으면 어머니가 이렇게 고생도 안 하실 텐데요. 네, 맞아요. 당장은 바뀌지 않는 게 당연합니다. 네. 그럴 때는 아이에게 잔소리하지 마시고 네. 딸아, 얘만 하면 인생의 절반은 성공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세요. 배움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잖아요. 엄마에게 계속 이야기를 듣다 보면 어떤 일이 닥쳤을 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엄마가 하기 싫은 일에 내라고 하라고 했지, 이 생각 하나만 하면 된다고 했지 라고 떠올리게 되는 거죠. 네. 그렇군요.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들어뒀던 말이 중요한 순간에 딱 떠오르는 거네요. 맞아요. 엄마도 많이 노력하셔야겠어요. 맞습니다. 네, 아이와의 마음의 싸움을 하시면 엄마도 같이 마음의 싸움을 하셔야 합니다. 엄마도 같이요. 엄마가 하셔야 할 마음의 싸움은 이겁니다. 우리 아이는 안 되겠다. 이 마음에서 진다면 아이들은 엄마의 마음을 금방 알아차리겠죠. 그렇죠. 아시안 패러게임 금메달리스트 오반석 선수의 이야기를 잠깐 하고 싶은데요. 오반석 선수는 걸음마를 시작할 때부터 집안의 모든 것을 던지고 부수고 찢고 난장판을 만들어놔서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었다고 합니다. 하다못해 피아노 모서리를 물어뜯고 아이고. 벽지나 침대 커브도 다 찢어 놓았다고 합니다. 뇌파 이상으로 오는 과잉 행동 장애였는데요. 네. 약을 먹기도 하고 놀이치료, 미술치료 등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 아이의 행동은 고칠 수 없었고 가족들은 반석 씨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누나들이 동생을 고아원에 보내자고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진짜 힘들었나 네, 보네요. 많이 힘드셨겠죠. 그런데 반석 씨 어머니가 너무 괴로워 찾아간 교회에서 지금까지 듣지 못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반석이는 온전하다. 반석이는 정상이야. 이제까지 찾아왔던 병원에서는 한결같이 장애는 평생 안고 가는 것이지 병처럼 고칠 수 없습니다. 라고 들었는데 이 말은 너무 믿기지 않는 말이었어요. 그랬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어머니 스스로 마음의 싸움을 하셨대요. 그래, 내 아들은 정상이다. 그래서 어머니는 아들에게 반석아 너 온전해 라고 수시로 말해줬고 꼬마 반성이는 그 말을 그대로 믿고 절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 한편 반석이 넘치는 에너지를 발산하기 위해서 운동을 시작했는데요. 중학교 때 스트라이크 치는 걸 좋아해서 볼링을 시작했습니다. 볼링은 스텝을 내딛는 자세에서 볼의 방향과 파워가 결정될 정도로 예민한 스포츠고 그래서 멘탈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네. 반석 선수는 연습을 통해 볼링 실력을 키우는 한편 자신의 마인드를 컨트롤하는 힘도 길렀다고 합니다. 행동 장애 때문에 일반 사람들보다는 몇 배로나 더 힘들었을 것 같은데요. 네, 굉장히 대단하네요. 네, 그렇죠. 그러다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2018년 아시안 패러게임이 열렸을 때 지적장애 부분이 따로 생겨서 개인전과 2인조 게임에 출전을 했는데요. 국제적으로 큰 행사니까 긴장하지 않을 수가 없었대요. 그렇죠, 긴장되죠. 네, 그런데 반석 씨는 속으로 계속 이 말을 반복했다고 합니다. 이건 내가 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반석이가 치는 것이다. 그리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 프레임 한 프레임 신중히 스텝을 밟고 볼을 던졌고 결국 반석 씨는 볼링 지적 장애 부분 전 종목을 석권하면서 금메달을 땄다고 합니다. 네, 마음의 싸움에서 이겼네요. 네. 반석 씨의 심각한 장애 때문에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강한 마인드를 가질 수 있었던 건 어머니가 가르쳐준 마음의 싸움 때문이었던 거죠. 네네. 나는 안 돼, 나는 장애아야. 그런데 엄마가 너는 온전해 하고 끊임없이 아이의 마음의 싸움을 해나간 겁니다. 반석 씨를 보면 어릴 때 배운 마음의 싸움이 커서까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주희 씨 따님도 이제 초등학생 6학년이면 아직 어리죠. 충분히 마음의 싸움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네, 예, 그렇겠네요. 네, 정말 희망이 생기네요. 저희 아이들도 이제 굉장히 산만해서 이거 되겠나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요. 제 마음에서부터 저버렸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엄마인 제가 먼저 아이들과 마음의 싸움을 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겠네요. 네. 자동차를 운전할 때 핸들을 잡고 방향을 잡지 않으면 제멋대로 달려가 버리게 되죠. 맞아요. 예, 마음도 그냥 두면 자기 편한 대로 흘러가 버립니다. 네. 제멋대로 달려가는 그 마음을 핸들을 잡아서 이겨야겠죠. 마음의 싸움을 하도록 길을 잡아준다면 앞으로 어려운 일, 문제나 유혹 등에 휩쓸려 가지 않고 건강한 청소년기를 보내며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지금부터 아이의 마음의 싸움에 동참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네. 예, 오늘 강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개인적으로 오반석 선수 이야기가 마음에 굉장히 남아요. 네, 오반석 선수도 대견하지만 어머님이 확신을 갖고 시작한 마음의 싸움이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죠?
네. 네. 어렸을 때부터 작은 것부터 마음의 싸움을 하길 가르치면 나중에는 알아서 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더 필요하다고 느껴지는데요. 올해 저는 이제 목표를 아이들과의 마음의 싸움으로 잡아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영미 씨는 오늘 강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오늘 강연을 들으면서 저희 아이들이 좀 굉장히 많이 생각이 났는데요. 그렇죠. 좀 잔소리를 좀 많이 하는 편인데 잔소리를 하고 아이가 바뀔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에게 마음의 싸움을 가르쳐야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 엄마인 저희들에게 너무나 힘이 되는 강연이었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새해 첫 마인드 스케치와 함께 해주신 두 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벌써 보내드려야 될 시간이에요.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이승기와 함께하는 마인드 스케치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옥상 달빛이 부릅니다. 수고했어 오늘도. 나에게 실망한 하루 이승희의 마인드 스케치 2부 꿈을 꾸는 사람들. 성공하려면 내면으로부터 다시 변화하라. 작가 스티븐 코비가 한 말입니다. 그는 성공의 조건을 내면에서, 즉 마인드에서 찾고 있는데요. 성공한 사람들이 가진 그들만의 특별한 마인드를 소개하는 꿈을 꾸는 사람들. 오늘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문제야, 전교 꼴찌, 날라리 춤꾼으로 불리웠던 학창시절. 하지만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에선 1등을 해내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한국 음식의 인지도가 없는 미국 땅에서 컵밥으로 전미 매장 21개, 해외 프랜차이즈 진출, 푸드트럭 9대를 보유하며 연매출 300억을 달성한 CEO, 바로 송정훈 씨입니다. 유타 컵밥은 미국 서부에 위치한 유타 지역에서 약 4만 팔로워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푸드트럭입니다. 점심시간마다 컵밥을 구매하려는 고객들이 긴 줄을 서기로 유명한데요. 고객과 소통하는 그들만의 유쾌함으로 현지인을 매료시키고 있으며 트럭 수가 늘어남에 따라 일자리 창출 역할도 하고 있어 유타의 각종 매체에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미 인도네시아에도 진출했고 지금까지 판 컵밥의 개수가 523만 1970개라네요. 물론 성공 뒤에는 큰 좌절도 있었습니다. 그의 학창시절 그에겐 오로지 춤밖에 없었습니다. 공부와 학교생활 모두 꼴찌였지만 춤이라면 누구에게도 지기 싫어했죠. 1996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에서 열린 제1회 전국 댄스대회. 전국에서 춤으로 이름 좀 날린다는 사람들이 모인 이 대회에서 90년대 한국을 대표하는 댄스그룹의 멤버 장우혁, 조원상과 함께 수상했던 송정훈. 많은 기획사로부터 러브콜을 받았고 다른 이들처럼 아이돌 가수로 데뷔를 꿈꿨지만 외모에 대한 냉소적인 평가로 꿈이 좌절되고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가수의 꿈이 무너지고 방황하던 10대 후반, 부모님이 미국 유학을 제안했습니다. 누나가 먼저 가서 공부하고 있던 미국 유타주였죠. 한 달 생활비가 10만 원일 정도로 검소한 부모님이었지만 6개월간 미국에서 세상이 얼마나 넓은지 눈으로 보고 오길 바란다는 말로 그에게 새로운 빛을 주었습니다. 영어 한마디 못했지만 넓은 세상에서 새로운 인생에 도전하기로 마음먹고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친구도 없고 영어도 못해 단조로웠던 미국 유학생활. 어느 날 아시안 페스티벌에서 발레를 전공한 아내를 만났습니다. 끈질기게 쫓아다녀 마침내 결혼했습니다. 아이도 태어났죠. 그리고 꿈이 생겼습니다. 책임감 있는 남편이자 아버지. 그래서 치기공 기술을 배워 3년을 일했습니다. 가족을 위해 선택한 길이었지만 행복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내에게 그만두고 사업을 하고 싶다고 어렵사리 이야기했을 때
셋째를 임신한 아내는 그의 뜻을 믿고 따라주었습니다. 카드 제휴 사업을 했지만 어려웠던 시절 그는 가족의 힘으로 버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유타에서 열린 음식 컨벤션 행사에 갔다가 잔뜩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아프리카 음식부터 베트남 음식까지 다 있는데 한국 음식만 없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30을 훌쩍 넘긴 3명의 친구들과 컵밥 푸드트럭을 시작했습니다. 부족한 영어는 마술, 손금, 다양한 이벤트로 채웠습니다. 그리고 기본 중에 기본, 질 좋은 재료로 컵밥의 맛을 더했죠. 지금의 컵밥의 모습으로 거듭나기까지 많은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미국에서 한국 음식으로 한국을 알리자는 작은 목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컵밥을 주문할 때 한국어를 사용하면 음식을 더 주는 서비스로 한국 문화를 알리는 동시에 고객과 소통하는 시간을 늘렸습니다. 고객들은 긴 줄에 지치기보다 핸드폰으로 한국어를 검색해서 어떻게 말할지 궁리하며 유쾌하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20년이 지난 지금 그는 발레리나와 결혼해서 5아이를 낳은 아빠고 연 수백억 원대 매출을 올리는 사업가입니다. 그가 말하는 성공 비결은 새롭기만 하면 망한다. 새롭지만 익숙함으로 승부하라입니다. 한국 컵밥이라는 새로운 것을 도입하되 미국인들이 좋아하고 익숙한 방식, 30초 만에 음식 내기, 덤 더 주기, 큰 목소리로 흥을 주기 등 한국식 장사법에 매운맛과 소스 선택하기, 에피타이저 주기 등 미국 식문화를 융합했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태도입니다. 숱한 실패를 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자신이 실패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떳떳한 태도와 일단 하자, 단 무모하지 않게라는 내실 있는 실행력 덕분이었다고 말하는 송 대표. 무작정 뛰어들기보다는 느리더라도 꾸준히 해나갈 때 성공 확률이 높아진다고 믿고 있습니다. 남들이 안 된다고 할 때 스스로를 좀 더 믿어보라고 권하는 송장훈 대표. 그는 오늘도 컵밥에 꿈과 희망을 꾹꾹 담아내고 있습니다. 빛을 받는 물체에는 반드시 그림자가 생깁니다. 빛이 강할수록 더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집니다. 노을이 지는 오후 퇴근길 눈앞에 보이는 그림자를 보며 생각해봤어요. 만약 내 인생길을 걷는 동안 눈앞에 보이는 어둠이 진하다면 이건 그림자다. 이 뒤에는 그만큼 더 찬란한 빛이 있다. 항상 그 빛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 오늘도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마인드 스케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이승이었습니다. 우리 또 만나요.